한여름 열기를 식혀주는 비가 촉촉히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. 새벽 그때 침침할 텐데 불날 때가 6시였나 50분 됐어요. 7시 전이요. 빗줄기를 뚫고 치솟은 불길. 화재가 난 곳은 서울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. 불은 15평 남짓한 집 내부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. 그런데 불이 난 집 안에서 누군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이날 사망한 이는 24살의 여성 하나 씨였습니다. 새벽 5시경 청소일하는 엄마가 출근한 뒤 혼자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.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생선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24, 꽃처럼 예쁜 딸을 그렇게 어이없게 잃어버렸습니다.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피부치, 그래서 이름도 하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. 딸이 떠난 지 벌써 2년, 하지만 아직은 보낼 수 없다고 어머니는 말합니다. 바로 그날의 진실 때문입니다. 모든 것이 타버린 그 현장에서 딸의 죽음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한 이는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하나 씨의 상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. 그 화재가 나면 그 유독가스에 그 본능적으로 어디 이제 화장실이나 옷장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환자는 그 방바닥에 그냥 엎드려 있었다는 거. 손은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 있어가지고 묶여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하나 씨는 집에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겁니다. 그날 아침 누군가가 집 안으로 침입했고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이용해 그녀를 결박한 뒤 성폭행을 했습니다.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자신의 악행을 지우려 하나 씨를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겁니다. 빗속으로 사라진 범인이 남긴 건 단 하나, DNA뿐입니다. 확인 결과 수유동 방화 살해범은 혈액형이 B형인 남자였습니다. 그날 이후 604일이 흘렀습니다.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깊어졌습니다. 그런데 올해 3월 20일 한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왜 하셨어요? 죄송합니다. 지난 3월 11일 서울 동선동의 한 원룸에 침입했던 남자는 잠을 자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금품까지 훔쳐 달아났던 인물입니다. 다행히 그의 모습이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 포착되면서 범행 열흘 만에 검거됐습니다. 그런데 동선동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하고 그 수유동에서 2010년 7월달에 발생한 강간 방화 살인 사건하고 동일 유전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나와버리잖아요. 수법은 그 당시에는 손을 뒤로 해서 묶고 똑같아요. 이건 당연히 사람을 안 죽고 불 안 질렀을 뿐이지 똑같아요. 알고 보니 검거된 성폭행범이 수유동 방화 살해 사건의 범인이었던 겁니다. 남자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해온 30대 남자였습니다. 그러면 왜 하셨어요? 충동적으로 나갔습니다. 주로 어떤 상황에 그런 충동적인 기분이 드셨어요? 아침에 비가 오면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. 동선동 건 외에는 없으세요? 그런 뭐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는? 없습니다. 남자가 인정한 건 2건의 범행뿐. 하지만 경찰이 그의 방에서 찾아낸 물건들은 그의 말을 믿기 어렵게 합니다. 식칼 13개하고 또 시계 한 78개. 대체 이 많은 칼과 시계를 왜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? 남자의 물건 중엔 여성용 손목 시계도 있습니다. 그 끔찍한 일을 비 때문에 저질렀다니 이보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을까요? 의사 가는 날도 비가 오고 내 가슴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속에 눈물이 흘리고 그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로 지금 수백만 번 가슴을 쥐어 듣게 후회받대요 내가. 남자의 주장대로 정말 사건이 있던 그날 비가 내렸던 걸까요? 날씨를 확인해봤습니다.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에는 강한 소나기가 오후나 밤 시간에 수유동 방화 살해 사건이 있던 날은 실제로 비가 내렸습니다. 그런데 순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.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는 한층 더 쌀쌀하겠습니다.
지난 3월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을 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. 비 때문에 범행 충격을 느꼈다는 남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걸까요? 그를 직접 만나 물어봐야겠습니다. 혹시 그러면 뭐 날씨하고도 연관이 있나요? 모르겠습니다. 날씨랑 딱히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두 번째도 그렇고 두 개 다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? 첫 번째 거는 모르겠고 두 번째 거는 확실히 압니다. 두 번째 거는 일종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를 혹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소가 되려나 해서 해봤습니다. 것도 보이고 청도 들리고. 두 번째 범행은 수유동 방화 살해 사건을 잊으려고 한 거라 비와 상관이 없답니다. 하지만 수유동 사건을 일으킬 당시엔 비의 영향을 받았다는 남자. 사실일까요? 왠지 모르게 비가 오면 충분히 느껴져요라는 혹시라도 동정의 여지나 정신적인 이상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범행 충동 이야기들을 범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비가 올 때 공격성이나 분노가 야기된다라는 보고는 아직 없어요.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려고 비 때문이란 변명을 만든 거랍니다. 오히려 남잔 치밀한 성격이라고 합니다. 용의선상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면서요?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강도상에도 소년 보호 사건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과가 있긴 있었네요. 네, 92년도. 혈액형은 저희 수법원지 보니까 다른 형으로 기재는 돼 있더라고요. 남자는 고등학생 시절인 1992년에 일명 퍽치기 범죄로 입건됐습니다. 그런데 그때 자신의 B형 혈액형을 A형이라고 허위 기재를 한 건데요. 이 때문에 수유동 방화 살해 사건 당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됐던 겁니다. 집에 식칼이 많으시던데 식칼은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? 칼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위안이 됐습니다. 나가고 싶다던가 하는 그런 충동이 느껴졌을 때 칼을 보면 자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. 하지만 경찰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. 그러면 자기가 모았던 칼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한 건가요? 그렇죠. 그 칼들은 지가 사용했든지 안 했든지 가방에 들고 갔던 건 버려요. 사용한 칼은? 예, 그러니까 그 수유동에서 했을 때는 그 우이천에다가 범행한 일주일 후에 수집한 칼들 중 하나를 골라 범행 때 썼고 사용한 칼은 버렸답니다. 남자는 칼과 함께 78개의 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칼이 범행 도구라면 시계는 대체 뭘까요? 이를 본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.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집과 달리 상당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당히 심각하고 가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 이상 범죄자의 수집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실제 사용하고 있던 주인이 있었고 그로부터 강제로 탈취해 오거나 또는 절취해 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이 행한 범죄의 전리품, 범죄의 트로피라고 의미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. 남자의 은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선 그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합니다. 먼저 남자의 옛 직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근무하셨던 분 좀 여쭤보려고. 뭐 안 좋은 건 없었어요. 열심히 하고 착취를 했어요.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? 여기 꽤 오래 근무하셨던 걸로 아는데. 저희는 잘 몰라요. 이상합니다.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남자를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.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? 누구보다 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일 겁니다. 수소문 끝에 남자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집에서 진짜 부모한테 효자고 부모한테 잘하고 지 동생들한테 진짜 자상한 오빠였죠. 누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살지 저희들의 부모가 어떻게 생각을 해도 했겠습니까? 꿈에라도 생각을 못해요. 회장 그분들에서 한테는 무릎 꿇고 자식 잘못 키우고 그런 거 여자 진짜 100배 사죄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착실한 아들.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들이 이상해진 시기가 있었답니다. 남자가 은행 청원 경찰로 가기 전 재개발 지역에서 용역 일을 하던 때라는데요. 대략 2010년쯤이라고 합니다.
제가 달지 않았으면서 하나라도 주워오고 시계 같은 거 다 쓰지 가지도 않는 놈의 시계 같은 거 그것도 지 가져온 거 손대면 난리가 나요. 78개의 시계는 정말 그가 주워온 것들일까요? 남잔 왜 그렇게 시계에 집착했을까요? 특히 손에 늘 붙잡던 손목시계라는 것에 집착적인 수집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어떤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데 실제로 그러지 못할 때 대리해서 관심을 갖고 집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비 때문이라는 남자의 변명은 딸을 잃은 엄마에게 더 큰 고통만 남겼습니다. 내가 그럼 잡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한다.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. 그러나 범인이 잡혔는데도 내 새끼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. 범인이 잡히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내 새끼는 안 돌아와.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지은 죄만큼 제대로 벌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일일 뿐입니다. 밝혀진 남자의 범행은 단 2건뿐인데 바로 이 점이 이상합니다. 아예 의문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발생 사건 사진하고 다 갖고 있으니까요. 발생하고 이게 미제 사건 봐갖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요. 비, 칼, 그리고 시계. 그 안에 감춰둔 남자의 비밀은 꼭 드러날 겁니다.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 거짓은 결코 진실을 막지는 못합니다.